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진중투의 중국 종목 코너입니다. 오늘의 종목은 중국 중면입니다. 중국 중면, 중국 중면, 구 중국 국제 여행이죠. 종목명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본 영상 맨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중국 중면과 관련해서는 진중투 과거 영상 중 8개월 전, 7개월 전, 5개월 전,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 중면과 해천미업 코멘트 영상에서 6월 들어 중국 중면의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그 배경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화면 안 보셔도 됩니다. 우선 6월 24일 중국 중면의 공시에 의하면 지난 6월 7일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홍콩 상장 계획 관련 신청을 제출한 후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로부터 접수증을 수령했고 현재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홍콩증권선물사무감찰위원회, 홍콩거래소 등 부처의 심사와 승인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승인을 받게 되면 청약 절차로 들어가고 최종적으로 2차 상장하게 되는데 중국 현지 기사에는 지금 소문에 의하면 빠르면 4분기에 상장할 것 같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한 기업이 1차 상장하든 2차 상장하든 가장 직접적인 목적은 자금을 모집해서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건데 중국 중면 상해 종목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나중에 뚜껑이 열려야, 즉 나중에 홍콩에 실제로 상장한 후에 그 주가를 통해서야 반영이 될 거라서 현재로서는 이 세상에 아무도 정답을 줄 수 없을 것 같아요. 6월 들어 중국 현지에도 당연히 관련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중 좀 냉정한 시각이 담겨있는 기사 한 편을 선택해서 번역 드릴게요. 6월 8일 기사고 제목은 780억 홍콩달러 자금 모집하러 홍콩 상장. 바다로 나가려는 중국 중면은 패자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을까? 여기서 바다로 나간다는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중국 본토 증시에 상장된 중국 중면이 이제 홍콩에 2차 상장하니까 바다로 나간다. 홍콩에는 중국보다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훨씬 높으니까.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중국 중면이 해외 시장 진출을 하는 걸로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기사는 총 3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부분 소제목은 홍콩 상장, 해외에서 금 캐기 위한 것인가 이하 내용입니다. 홍콩 상장 신청 서류 접수 전에 중국 중면은 이미 A+H, 즉 중국 본토 플러스 홍콩 상장을 준비한 지 한 달 남짓 지났다. 4월 21일 중국 중면은 2020년 연간보고서와 2021년 1분기 실적 발표와 동시에 홍콩 거래소 2차 상장 계획을 공시했다. 2차 상장의 목적에 관해 공시에는 기업의 자본 실력과 종합 경쟁력을 한층 제고하기 위해서다고 써 있었다. 일부 업계 관계자는 중국 중면의 홍콩 상장은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것이라고 봤다. 면세 산업을 보는 모 연구원은 인터뷰에서 만약 중국 중면이 중국 본토 플러스 홍콩 동시 상장을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면 한편으로 시장 자금을 이용해 많은 자금이 필요한 중국 본토 사업을 지탱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홍콩 증시의 국제화 분위기 속에서 해외 시장에서의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다. 동시에 중국 중면은 또 홍콩 달러 또는 미국 달러로 직접 융자를 할 수 있고 해외 확장 심지어 M&A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중국 중면에게 있어서 2021년은 확실히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좋은 시기다. 2020년 한 해 동안 글로벌 면세점들의 매출액은 코로나 등 영향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The Economist에 의하면 2019년 글로벌 면세점 매출액은 860억 달러였는데 2020년은 2019년보다 근 3분의 2나 줄었다. 그중 특히 해외 대기업이 직면한 상황이 유독 심각했다. 예를 들어 스위스 면세점 대기업인 듀프리의 2020년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2% 감소한 15.87억 스위스 프랑으로 추락했다. 이외에 롯데, 신라 등 기업의 실적도 그다지 좋지 못했다. 반면 중국 중면은 중국 내 코로나의 신속한 통제에 힘입어 실적은 그다지 큰 충격을 받지 않았고 심지어 작년에 듀프리를 초월해 세계 최대 면세점이 됐다. 글로벌 면세 산업이 아직 성장 여지가 있고 각 지역의 면세점 대기업이 아직 코로나의 타격 속에서 숨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2021년. 중국 중면이 해외 확장을 하게 된다면 여전히 큰 상상 공간이 있을 것이다.
사실 중국 중면은 기존의 해외에서 이미 사업을 영세적으로 진행했다. 중국 중면은 2013년 스타크루즈와 협력 계약을 체결해 크루즈에서 면세점을 열었다. 같은 해 중국 중면은 캄보디아에서 자회사를 설립했고 그 후 몇 년 동안 푸놈펜, 시엔립, 시아누크빌 등 세 곳에서 시내 면세점을 개설했다. 유럽, 미국, 한국 등 이미 성숙한 면세점 시장에 비해 동남아에는 아직 중국 중면과 필적할 만한 경쟁사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중면은 거기서 대담하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다. 동시에 동남아는 중국인들이 해외 관광 시 우선적인 선택지이기에 면세 사업이 더 충분한 성장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향후 만약 해외 관광 제한이 완화된다면 동남아 시장은 중국 중면의 풍수 길지가 될 것이다. 이어서 두 번째 부분 소제목은 중국 중면이라는 큰 백마는 아직 맛있는가? 여기서 백마는 흰색 털을 가진 말인데 중국 증시에서 옛날부터 꾸준히 성장하고 잘 나가는 그런 1등주들을 백마주로 칭해왔죠. 아직 맛있는가는 주식이 아직 매력적인가 라는 뜻이에요. 네, 두 번째 부분 소제목은 중국 중면이라는 큰 백마는 아직 맛있는가? 이하 내용입니다. 물론 중국 국내 면세점 시장은 여전히 중국 중면이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주요 사업이므로 해외를 둘러보기 전에 우선은 중국 A주 투자자들의 각종 의구심을 해결해야 한다. 앞서 중국 중면이 지난 4월에 2020년 연간 실적과 2021년 1분기 실적을 발표했다고 했다. 단순히 재무제표로만 봤을 때는 실적은 여전히 훌륭했다. 2020년 매출액은 525.97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96.94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79% 증가, 이익 총액은 96.72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57% 증가, 지배주주 순이익은 62.4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57% 증가했다. 2021년 1분기는 지배주주 순이익이 28.49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고 동시에 매출액은 181.34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8%나 증가했다. 중국 중면 측은 기업 실적의 성장은 주로 온라인 사업에 힘썼고 해남도의 면세점 신정책이 가져다준 기회에 기인한 것이며 이런 요인들의 영향으로 해남도 면세점 사업이 전년 동기 대비 비교적 큰 규모의 성장을 실현했다고 밝혔다. 2021년 사업 계획에 대해 중국 중면은 5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는 해남도 면세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 둘째는 온라인 일체화 플랫폼 구축 가속화, 셋째는 중요한 면세점 관련 채널 자원의 확대, 넷째는 외연 확대의 길에 대한 모색, 다섯째는 중국 국내에서 해남도 산야 국제 면세몰과 유사한 관광 쇼핑 종합몰 건설을 추진한 것, 코로나라는 먹구름이 사라지지 않은 큰 환경에서 2020년과 2021년 1분기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왔으면 이론적으로는 중국 중면의 주가가 한번 올라줘야 하는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 못했다. 지난 4월 13일 중국 중면이 실적 잠정치를 발표한 당일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해버렸다. 당일 주식 거래 대금이 65.54억 위안에 달했는데 중국 현지 기관 3곳에서 합계 8.45억 위안을 매도했다. 6월 8일 오늘까지 주가는 아직 4월 초 때의 고점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럼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큰 백마주들에 열광했던 중국 투자자들은 중국 중면에 대해서는 발로 투표했을까? 지금에 와서 보면 문제점은 주로 2가지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올해 1분기 실적이 예상치에 못 미쳤고 또 하나는 면세점 산업 내 국면의 변화가 중국 중면의 미래 발전에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영향 때문이다. 실적 공시 발표 전에 1분기 순이익 컨센서스는 대체로 30억 달러에서 35억 달러, 즉 191억 위안에서 223억 위안 구간이었는데 발표된 1분기 실적은 컨센서스 중 최저치인 30억 달러에도 못 미쳤다. 거기다 당시 중국 증시가 밸류에이션이 높은 백마주들의 실적에 대해 상대적으로 민감했기 때문에 실적 발표 당일 하한가를 기록한 상황이 발생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부분 소제목은 경쟁자 많고 가격전 슬슬 드러나기 시작. 중국 중면은 해남도라는 풍수 길지를 지킬 수 있을까? 이하 내용입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 외에 경쟁자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점도 투자자들의 우려사항 중 하나다. 2020년 10월 복성관광문화그룹은 해남성 발전 홀딩스 유한회사 산하의 글로벌 명품 해고 면세몰 유한회사와
관광 소매 등 사업 협력 관련 협의를 체결했다. 같은 기간 스위스 듀프리는 알리바바와 중국에서 합작사를 설립해 중국 국내 관광 소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 두 건이 있기 전에 중국 왕푸징 백화점 그룹은 이미 소중한 면세품 경영 라이선스를 획득해 국내에서 면세 라이선스를 보유한 8번째 기업이 됐다. 주목할 점은 왕푸징 백화점 그룹 외에 종百集团, 부부가오, 동百集团, 링난控股, 鄂武商A, 大商股份, 百联股份,欧亚集团등 기업들도 면세점 라이선스를 신청하는 과정 중에 있다. 현재 중국 면세점 시장에서 중국 중면의 시장 점유율을 건드릴 수 있는 기업은 아직 없다. 천풍증권에 의하면 중국 중면의 중국 국내 시장 점유율은 82%다. 하지만 왕푸징 백화점 그룹은 이미 한 가지를 증명했다. 면세점 라이선스가 닿을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향후 중국 중면의 새로운 경쟁자는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 외에 해남도가 점차 전면 개방을 시행하게 되면서 현재 면세점의 기존의 그런 고정불변의 구도는 깨질 것이다. 해남도의 면세점 시장이 지금의 질서 있는 경쟁에서 점차 전면 개방으로 과도하게 된다면 기존의 메인 플레이어와 새로운 진입자 간의 시장 쟁탈은 점점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분명한 점은 지금까지 계속 면세점 성장의 보너스를 누려왔던 중국 중면에게 있어서 도전이라는 점에는 틀림없다. 사실 전쟁의 초연은 이미 해남도의 활기찬 공기 속에서 미만하고 있다. 향후 개방이 큰 추세가 된다면 중국 중면과 같은 국내 대기업이든 DFS와 같은 해외 도전자든 다 약속한 듯이 가격전을 치를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 출국 인원 서비스 유한 회사의 면세점은 상품 1개당 15% 할인, 3개당 25% 할인 이벤트를 했고 해남성 관광투자발전 유한 회사 산하의 면세점은 규중 모태주를 낮은 가격으로 파는 이벤트를 했다. DFS 중국 지역 임원은 인터뷰에서 현재 해남도 면세점은 대체로 할인을 주요 경쟁 수단으로 삼고 있다. 이런 경쟁은 건강하지 않는 경쟁이다. 차별화된 경영이 최선의 선택이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에 의하면 면세점 경영이라는 것은 중간상으로서 주로 중간 차익을 통해 이익을 얻는다. 하지만 지금 면세점 운영 주체들이 가격 결정권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보편적인 상황에서 빈번히 이익을 양보하는 등 방식으로 시장 우위를 유지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 공간을 더 축소시킬 수밖에 없고 이는 기업의 미래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반적으로 보면 국내 면세점 패권자로서의 중국 중면은 단기 내에 아직 경쟁자로부터의 직접적인 도전을 얼마 못 받을 것이다. 하지만 산업 구도의 점진적인 변화에 따라 만약 중국 중면이 할인된 가격을 기반으로 경영 관리 능력과 마케팅 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절대적인 지위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고 지금까지 중국 중면의 이런 절대적인 시장 지위에 기반해 증시가 부여해준 아주 높은 밸류에이션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향후 홍콩 상장 후 중국 중면은 자본시장으로부터 더 많은 심사와 주시를 받기 마련이다. 지금까지 중국 A주 백마주로서 걸어온 주가를 홍콩 증시에 가서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이 결론이 나올 때까지 총알이 좀 날아가게 두면 어떨까? 네, 중국 현지 6월 8일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혹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중국 중면의 종목 명칭의 변경과 관련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만 설명드리고 향후는 이에 대해 더 이상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과거 기업명은 중국 국여 주식 유한 회사이고 종목명이 중국 국여, 중국国旅, 중국 국여라서 한국증권사 HTS상 중국 국제유형이라고 표기했어요. 참고로 중국 본토 증시의 종목명은 한자로 반드시 3글자 또는 4글자야 하는데 대부분 4글자예요. 그걸 한국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번역법에 따라 길어질 때도 있고 짧아질 때도 있고요. 2020년 6월에 사명을 기존의 중국 국여 주식 유한 회사에서 중국 관광그룹 중면 주식 유한 회사로 변경했고 영문명도 China Tourism Group Duty Free Corporation Limited로 변경돼서 영문 약칭이 CTG Duty Free죠. 따라서 중문 종목명도 기존의 중국国旅, 중국 국여에서 중국 중면, 중국 중면, 중국 중면으로 변경됐어요. 여기서 면은 면세점 금연. 그럼 왜 사명을 변경했냐면
기존의 매출 구성이 면세점이 60%고 여행사가 30%였는데 2018년 말에 돈이 안 되는 여행사 부문을 아예 모그룹에 양도했기 때문에 2019년부터는 매출 구성이 사실상 면세점이 90% 이상이 됐고 지금은 면세점이 99%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증권사 HTS상 종목명이 옛날에 중국국제여행에서 지금은 CTG 면세점으로 변경된 곳이 많은데 저는 이 명칭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중문명인 중국 중면을 중국 중면으로 번역하든지 아니면 CTG Duty Free라는 영문명을 쓰든지 근데 한국증권사 HTS상 굳이 영문이랑 한글을 섞어서 CTG 면세점이라고 써 있어요. 참고로 한국증권사 HTS에 표기되는 중국 주식 종목명은 증권사에서 입력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모 정보 서비스 기업의 데이터를 각 증권사의 HTS로 도입해서 하는 거라서 종목명을 수정하려면 그 정보 서비스 기업에 요청해야 하는데 제가 과거 증권사 리서치센터에 근무할 때 종종 종목명 변경 요청을 했지만 그쪽에서 수정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암튼 중국 중면이 바로 CTG 면세점이라는 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찐중투에서는 그냥 중국 중면으로 계속 갈게요. 네, 지금까지 찐중투였습니다.